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풀럼과의 첫 경기는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돋보였습니다. 맨유 선수들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공격진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고 가세미루는 중원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입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입 선수 조슈아 지크지, 조슈아 시르크세이데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87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맨유 팬들은 최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4번이나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43%의 패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 역사상 맨유가 상대 팀을 상대로 기록한 가장 높은 패배율입니다. 그래서 비록 홈팀이 3-0 승리로 인상적인 출발을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승리와 비교의 한 가지 변화만 있었습니다. 나폴리로 이적할 것으로 소문난 빌리 길모어는 마크 파이퍼를 대신해 선발 명단에 복귀해 얀 미너와 짝을 이룰 것입니다. 한편 원정팀은 시즌 개막전에서 풀럼을 상대로 했던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해냈습니다. 이 말은 신입 공격수 조슈아 지크지, 조슈아 실크지 코츠가 아직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 시즌보다 훨씬 더 나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의 노력은 브라이튼 수비수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마커스 레시포드조차도 동료들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로베르토 데 제르비 시대와 달리 높은 위치에서의 지속적인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신중해졌으며 팀의 거리를 잘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경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오나나가 빠르게 왼쪽 측면에서 공을 전개했고 이후 디오고 달롯이 매우 아름다운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로 올렸습니다. 아마드 디알로는 곧바로 원터치 슛을 시도했으며 코트디부아르 선수에게는 아무도 마크하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아쉽게도 디알로의 볼 감각이 좋지 않아 그의 슛은 브라이튼의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12분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브라이튼의 골문에 압박을 가호했습니다. 그들은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이를 페널티 박스에 크로스로 연결했습니다. 카세미루는 헤딩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공을 골문으로 정확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브라이튼은 침착하게 맨유의 압박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주앙은 페널티 박스로 까다로운 공을 보냈고 그 공은 먼 쪽에 있는 미토마의 위치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선수는 데니 웰백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했으며 그는 몸을 날려 이전 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득점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지 못한 성베가 그의 이전 클럽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전에 데니 웰백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을 기록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가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 숫자를 5골로 늘렸습니다. 1989년생인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6시즌 동안 골을 기록했으며 전설적인 라이언 긱스의 기록에 5시즌 차이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그는 그 숫자를 5골로 늘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리 맥과이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중앙 수비 조합은 좋지 않았고 느슨한 마크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골에 대해 전문가 데이비드 리처드슨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위치에서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어디 갔어요? 그저 데니 웰백이 페널티 박스에서 혼자 있는 걸 지켜보기만 했나요? 마커스 레시포드의 동점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 한 번 실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크로스였으며 그의 첫 번째 슛이 제이슨 스틸에 의해 막혔지만 공은 결국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반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브라이튼은 여전히 맨유에게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식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의를 다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여전히 강력하게 수비를 유지하며 빠른 역습으로 응수했습니다. 52분에 가장 위험한 장면 중 하나가 발생했으며 제임스 밀러가 브라이튼의 날카로운 공격에서 해리 맥과이어보다 빨랐습니다.
밀러는 페드로의 패스를 받은 후 앙드레 오나나를 지나치는 슛을 시도했지만 디오고 달롯이 신속하게 돌아와 골 라인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디오고 달롯의 결정적인 수비가 없었다면 브라이튼은 이경으로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5분 후 데니 웰백은 다시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문을 위협했으며 그의 강력한 헤딩 슛은 맨유의 골대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이전 팀과 대결할 때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인상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드 디알로는 마즈라위의 완벽한 스루 패스를 받아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내려가 공을 받은 후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하며 브라이튼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디알로의 강력한 슛은 브라이튼의 골키퍼에게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1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은 단순히 멋진 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침에 그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디알로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슬픔 속에 있었지만 디알로는 경기에서의 결단력을 보여주며 이 골을 양어머니에게 바치는 가장 달콤한 헌사로 삼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체가 동점골 이후로 더욱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브라이튼의 골문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빠른 역습을 시작했고 디알로로부터 공을 받은 후 완벽한 크로스를 선보였습니다. 가르나초가 돌진하며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의 골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입 선수 조슈아 지르크세의 발에 맞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팬들은 팀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동을 받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1-1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5분의 추가 시간 동안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고 코너킥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몬 아딩그라가 매우 의도적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아무런 마크를 받지 않은 페드로가 달려와 앙드레 오나나를 무력화시키는 헤딩슛을 날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은 위치를 잘못 잡았고 페드로는 자유롭게 헤딩슛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이라는 악몽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만날 때마다 맨유가 패배할 가능성이 승리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 패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9월 1일에 맞붙을 훨씬 더 강력한 상대인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보완해야 할 약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다시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쓰라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은 매일 메뉴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저희 팀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